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ACC에서 이번에 발표된 얼티메트 뎁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얼티메트 뎁트 연구는 결국에는 1개월 시점에서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모노테라피를 12개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블리딩이나 이스케믹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41세 남자 스테미 환자고 LAD에 스텐트 하나 넣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다 되었던 이런 환자와 78세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왔고 마찬가지로 PCI LAD에 스텐트 한 개 넣어서 해결됐던 이 환자가 과연 같은 항혈소판제 요법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모든 피지션, 모든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 안에 다 마음속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은 뭐 리스크를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를 무시한다면은 그냥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와 아스피린을 다 써야 되고 12개월까지는 써야 되는 그런 환자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2023년 이제 가장 최신의 ACS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최신이니까 2023년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ACS 환자에서 PCI를 할 경우에 심근경색과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과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아직까지도 12개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스피린은 12개월 이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P2Y12 이니비터를 저희가 쓰게 된 거는 이제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큐어 연구를 통해서 ACS 환자에서 난ST 엘리베이션 ACS 환자에서 썼더니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여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마이너 블리딩이긴 하지만 블리딩 이벤트를 좀 늘리긴 했다. 전반적으로는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런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톤 팀이 프라수그렐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톤 팀이 38 연구에서 프라수그렐 뎁트와 클로피도그렐 뎁트를 비교했더니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여줬다. 하지만 블리딩은 좀 역시나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에 대한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른 이제 나이 제한과 바디웨이트에 대한 이제 컨선이 있다라는 정도가 됐었고 티카그렐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토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클로피도그렐 뎁트에 비해서 티카그렐러 뎁트가 더 우수했다. 이스케믹 이벤트가 적고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 역시나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끊임없이 12개월에서 6개월 뎁트, 3개월 뎁트, 1개월 뎁트, 최근에 TPS 연구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뎁트 중단까지도 이제 다시 새롭게 연구가 가고 있고 이제 쭉 늘려놨다가 이제 다시 좀 줄여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이유들은 고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에 따른 이제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들이 확실히 초반에 많이 잘 생긴다. 1개월 정도 지나면은 블리딩 리스크가 이스케믹 리스크보다는 좀 더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이제 자꾸 빨리 뎁트를 중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12개월 뎁트가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가 뎁트가 이제 좋다는 건데 하지만 그 짧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클로피도그렐 말고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해서 3개월까지 썼던 게 이제 트와일라이트 연구가 되겠고 이제 원먼스 PCI 사실 티코도 마찬가지로 이제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를 원먼스에서 보여줬고 다른 이제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티패스도 그 원먼스 비포 원먼스까지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획되고 실행됐던 것이 이제 얼티메트 뎁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카그렐러를 3개월 시점부터 모노테라피로 썼을 때 티카그렐러 뎁트보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제 넷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요. T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평균 한 2주 정도 되는 시점, 1개월 이내에도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를 시작할 경우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넷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여주고 대부분 이제 블리딩도 줄여주지만 데스 MI는 늘리지 않는 그런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없는 그런 안전함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티카그렐러는 그렇지만 프라수그렐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게 스탑뎁트 3 연구가 용량에 좀 약간 애매모호함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진행됐던 연구이다 보니까 이제 프라수그렐을 이제 아스피린 프리하게 썼던 모노테라피와 이제 아스피린 프라수그렐 3.75mg을 썼던 환자들에서 블리딩은 심하게 줄여주지 못하는 방면에 이제 굉장히 초기에 어큐트는 아닌데 서브어큐트 1개월 이내 서브어큐트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늘려준다는 이제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티카그렐러보다는 프라수그렐 쪽에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는 좀 더 부족한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바탕으로 이제 얼티머트 뎁트 연구가 이번 ACC에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란셋에 실리게 됐었고요. 좀 살펴드리면은 이제 목적 자체는 그래서 과연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를 30일부터 쓰는 것이 이런 블리딩을 줄여주면서 이제 메이저 어드밴스 이벤트를 늘리지 않는 이게 에피커시고 이게 세이프티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자 했고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라고 이제 저자들이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 티코나 티패스는 플라시보가 아니었다,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었다. 그러면 뭐 싱글 블라인드도 아니죠, 오픈 레이블이었고 그런 플라시보를 사용하지 그 플라시보 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ACC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ACS 환자이고 MI이거나 아니면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인데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중에서도 사실 뭐 증상으로 좀 약간 그 DDX를 하기가 힘드니까 다이미터 스테노시스가 90% 이상 또는 플락 럽처가 있거나 아니면 스롬보틱 리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들을 등록을 했고 사실 이 연구 자체가 이제 1개월 시점에 랜덤을 하게 되는 PCI 당시 랜덤이 아니라 1개월까지 이벤트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랜덤을 했던 연구인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PCI 할 당시에는 아이브스 ACS 트라이얼이라고 아이브스와 안지오그래피 사용을 비교하는 연구에 또 환자들을 다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두 개의 트라이얼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듯이 PCI 이후에 이제 컨템퍼러리 DS로 하고 한 달 동안 아스피린 티카그렐러를 표준 용량대로 썼던 환자들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으로는 이제 3개월 이내 스트로크가 있거나 뉴로직 데피시시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캐베지 환자 제외, 그다음에 EGFR이 20 미만인 ESRD 환자들은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뭐 그 이외에도 특별하게 이제 뭐 특이할 점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더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이펙티브니스, 그러니까 그 블리딩을 측면으로 본 이펙티브니스, 이 약을 줄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블리딩을 줄일 수 있냐라는 것이었고, 바크 타입 2, 3, 5 마이너와 메이저 블리딩을 합한 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았고, 세이프티를 이제 메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해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x2 랜더마이제이션인데 처음에 3,500여 명의 ACS 환자들을 PCI를 하면서 아이비스 가이디드로 할 것이냐,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로 할 것이냐를 랜덤을 하고 이 환자들은 이제 모두 아스피린과 티카그렐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들, 한 달 이내 이벤트가 없던 환자들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컨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한쪽은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 한쪽은 티카그렐러 아스피린으로 12개월 시점까지 팔로우업을 했던 연구가 이제 얼티머트 뎁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살펴보면은 사실 앞서도 여러 번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봤지만 전형적인 그런 RCT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60대, 남자가 75%. 한 가지 특이할 점이라면은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진행이 됐던 연구고 이제 나중에 리미테이션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90%의 환자들이 중국인이 되겠고요. 인롤 사이트가 중국, 파키스탄, UK, 이탈리아인데 영국하고 이탈리아는 한 군데씩밖에 없었고 그냥 다 중국에서 진행됐던 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한 3분의 1 정도, 난스테미, 스테미가 역시나 3분의 1씩 정도 분포가 되어 있었고 코모비디티는 뭐 크게 특이할 점은 없고 이젝션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테미 환자들이 스테미, 난스테미가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젝션 프랙션은 62%고 이런 이제 쿼타일을 보더라도 거의 뭐 그냥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인 환자들, 굉장히 심한 안 좋은 환자들은 제외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타블로커 방금 나왔으니까 베타블로커가 한 50%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틴을 100%를 안 쓰고 있다. 역시나 우리가 피지션 이너샤가 있다. 열심히 더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mary effectiveness endpoint,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블리딩을 줄여줬냐 측면에서 보면은 12개월 시점까지 보면은 거의 한 55%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p-value도 굉장히 유의하게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제 메이저 마이너 블리딩 모두 이제 절반 정도 줄여주긴 했는데 메이저 블리딩만 따로 보더라도 바크 타입 3, 5 블리딩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61%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여준 거를 봐서 확실히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스피린을 1개월 쓰고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 보더라도 뭐 특이할 점은 없이 다 그냥 모든 서브그룹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보인 바가 있고, 이런 메이스로 본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 자체가 처음에 난 인피리오리티를 만족하면 이제 스피리오리티까지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일단은 뭐 거의 두 레지멘은 차이에 있어서 메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이제 난 인피리오리티는 입증했지만 수피리오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래서 뭐 오히려 줄였는데 너무 뭐 저희가 사실 항상 이렇게 줄였을 때 뭐 블리딩도 줄여들고 이제 탈로스 MI도 그랬지만 이제 이스케미아도 많이 줄여주는 걸 보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서브그룹 보면은 특이할 점은 사실 없긴 한데, 신기하게 오히려 조금 더 젊은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랙션 p-밸류도 좀 유의하긴 한데, 좀 더 젊은 환자에서 이벤트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바가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은 고령의 환자에서 블리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연구 결과에서는 젊은 환자에서 조금 더 이런 모노테라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이런, 사실 ACS를 하고 나서 ACS에 대해서 PCI를 하고 나서 1개월 정도 아스피린을 쓰고 포텐탄 P2Y12 이니비터 써서 괜찮으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블리딩이 조금 더 걱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스피린 프리로 가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의 그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이스 프로텍션하는 이펙트를 트레이드오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똑같이 메이스 프로텍션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강점들, 플라시보 트라이얼이고 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에 넣어줘라라는 것으로 이제 ACC 그 발표할 때도 마무리를 했었고요. 연구의 스트렝스와 리미테이션은 이제 뭐 플라시보 암이 있었다라는 스트렝스, 리미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중국 환자들이어서 과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플리커블한가? 뭐 물론 이게 포텐탄 P2Y1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제노타입 이런 쪽은 걱정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저희가 뭐 요즘 알리테무도 막혔는데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를 또 이제 꽤 많은 비중을 이제 40%까지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좀 더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이제 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어들을 잡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MI 환자들까지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냐, 이런 우리가 연구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벤트 개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점점 발표되는 연구들에서 PCI 하는 기술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큰 리미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스탑뎁트 3 ACS 트라이얼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메타 분석 등을 해보면은 사망이나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좋다는 건데, 이 쑥 색깔이 숄트 뎁트 그 다음에 P2Y12 이니비터로 이제 팔로업을 모노세라피로 팔로업하는 건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시면은 프라수그렐, 이 파란 하늘색이 프라수그렐인데,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러는 티카그렐러가 이스케믹에서는 좀 더 좋지만 이제 프라수그렐이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줄이는 게 좀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프라수그렐 모노세라피에 대한 연구는 잘 없는데, 저희가 사실 프라도칩이라고 이제 장교육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소개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ACS 환자에서 아스피린 티카그렐러 1month 쓰고 이제 티카그렐러 모노세라피를 이제 티카그렐러 베이스드 뎁트랑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ACS 환자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컴플렉스 리전에 대해서 PCI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프라수그렐로 1month를 쓰고, 그다음에 프라수그렐 모노세라피 대 프라수그렐 베이스드 뎁트가 아니라 클로피드오렐 베이스드 뎁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거의 한 50, 60% 정도 쭉 떨어지는데, 물론 이렇게 이벤트 개수가 너무 많이 차이는데 이렇게 해도 왠지 뭐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N수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프라수그렐 쪽의 에비던스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